시간을 거슬러 가면 보이는 것들. 이 일은 베트남 전쟁 당시 반정부적 의식과 중앙 집권에 대한 경멸이 만연했던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 시작됐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던 두 청년은 정부와 기업의 권력을 적으로 여겼다. 권력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 문제는 정부와 기업이 개인의 정신을 짓밟는 데 있었다. 두 청년은 개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을 상상했다. 권력, 오래된 이념, 만연한 사고방식에 굴하지 않고 개인이 도전할 수 있는 시대를 꿈꿨다. 심지어 기존 방식을 아예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 두 청년은 신념이 비슷한 히피와도 어울렸지만 그들처럼 체계에 저항하거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도 세상을 바꿀 다른 방법을 찾아냈다. 당시 캘리포니아 북부는 혁명 정신이 고조된 지역이자 컴퓨터 혁명의 중심지였다. 그 시기에 워즈니악과 잡스는 컴퓨터 기술에서 혁명을 일으킬 기회를 발견했다. 워즈니악은 이렇게 회고했다. 애플은 개인에게 기업과 동등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선사했다. 덕분에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이 기업에 맞설 수 있게 됐다. 이는 개인이 기업과 똑같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워즈니악은 애플 I와 애플 II를 만들 때 개인이 컴퓨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했다. 그리고 잡스는 컴퓨터를 어떻게 판매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다. 애플 컴퓨터라는 기업은 그렇게 시작됐다. 애플에는 명확한 목적의식이 있었다. 개인이 기존 권력에 맞설 힘을 주고 몽상가와 이상주의자가 현실의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대의인 Y는 애플이 창립되기 한참 전부터 시작됐다. 1971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기숙사에서 위즈니악과 잡스는 블루박스를 만들었다. 블루박스는 전화 시스템을 해킹해 장거리 통화 요금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였다. 애플 컴퓨터가 아직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잡스와 워즈니악은 이미 권력을 지닌 빅브라더에 도전하고 있었다. 이때 빅브라더는 마벨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독점 전화회사 AT&T였다. 엄밀히 말하면 두 사람의 블루박스는 불법이었다. 잡스와 워즈니악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권력에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므로 실제로 그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개인에게 독점적인 권력에 노란하지 않을 힘을 준다는 개념에 만족했다. 그리고 이 개념은 훗날 애플에서 몇 번이고 반복되었다. 1976년 4월 1일 잡스와 워즈니악은 비슷한 일을 또 해냈다. 빅블루로 알려진 거물급 컴퓨터 기업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애플이 없던 시절 컴퓨터 기술이란 펀치카드를 사용해 어딘가에 있는 컴퓨터 센터의 거대한 메인 프레임에 명령을 내리는 것을 의미했다. 당시 IBM은 기업에 컴퓨터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기술을 개인이 기업에 대항할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한편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뛰어난 행동 원칙이 있었던 애플은 신념을 실현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혁신 확산 이론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애플은 창립 첫 해 신념이 같은 사람들에게 컴퓨터 100만 달러어치를 판매했다. 그 후 두 번째 해에는 매출 1000만 달러, 세 번째 해에는 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6년 만에 무려 10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회사가 된 애플은 1984년 매킨토시를 출시하며 그의 슈퍼볼 기간에 1984 광고를 내보냈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로 알려진 리콜리 스콧 감독이 제작한 이 광고는 매우 유명해졌고 광고 업계의 방향성까지 바꿨다. 최초의 슈퍼볼 광고 1984 덕분에 매년 슈퍼볼 기간이 되면 여러 기업이 예산을 많이 들여 영화 같은 광고를 만들었다. 애플은 매킨토시로 다시 한번 표준을 깨뜨렸다. 그리고 퍼스널 컴퓨터 사용자 대다수가 쓰던 운영체제인 마이크로소프트 도스에 도전했다.
매cin토시는 그래픽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마우스를 이용한 최초의 대중시장용 컴퓨터였다. 사람들은 이제 코드를 입력하는 대신 마우스 클릭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애플의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가 대중시장에 널리 퍼진 시점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픽 인터페이스인 윈도우가 출시되고부터였다. 혁명에 불을 붙이는 애플의 능력과 그 아이디어를 대중시장에 퍼뜨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능력은 각 기업과 창립자의 Y를 완벽하게 보여주었다. 잡스는 항상 도전했고 게이츠는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터뜨렸다. 애플은 같은 신념 아래 다양한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도전을 계속해 나갔다. 아이팟과 아이튠즈가 그 예다. 애플은 아이팟과 아이튠즈로 당시 음악업계 사업 모델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음악계가 지식재산권과 기존 사업 모델을 보호하고자 불법 음원 복제자들과 소송을 벌이는 동안 애플은 온라인 음악 시장을 재정립했다. 이런 현상은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했을 때도 반복됐다. 당시 휴대전화 시장에서는 이동통신사가 기기 특성과 기능을 정하고 제조사의 제작을 지시했다. 그때 애플은 휴대전화 기능을 스스로 정하겠다고 발표해 업계 표준을 바꿨다. 그러자 아이러니하게도 수십 년 전 애플이 블루박스로 도전했던 빅브라더 AT&T가 기존 통신사들과 달리 얼리 어답터처럼 행동했다. 기존 통신사들은 애플의 도전을 거부했지만 AT&T는 새로운 사업 모델에 동의했고 이로써 또 다른 혁명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애플의 예리한 혁신 능력은 Y에서 생겨났으며 창립 이래 잡스가 자리를 비운 시기를 제외하면 그들의 Y는 변한 적이 없었다. 기존 사업 모델을 고수하고 있는 산업은 표준에 도전하는 애플을 주의해야 한다. 애플이 Y를 잃지 않는다면 예기치 못한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표적은 TV나 영화 산업이 될지도 모른다. 애플이 이런 혁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뛰어난 전문성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다. 다른 기업도 우수한 인재와 자원에 접근할 수 있고 같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애플의 능력은 수십 년 전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거주하던 두 이상주의자 청년의 목적의식, 대의, 신념에서 나왔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우주에 흔적을 남기고 싶다. 그의 말대로 애플은 도전하는 모든 산업에 흔적을 남겼다. 애플은 창립자의 Y에서 시작됐다. 이 기업과 창립자의 Y는 동일하다. 애플은 잡스와 워즈니악의 Y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What이다. 사실 이 기업에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사람들 또한 잡스와 성향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 애플 직원과 고객 모두 마찬가지다. 한쪽은 애플의 Y를 믿고 입사한 사람들이고 다른 한쪽은 애플의 Y를 믿고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므로 행동이 조금 다를 뿐이다. 충성심 깊은 주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각자 선택하는 제품은 다를 수 있지만 제품을 구매하며 오랫동안 브랜드에 애정을 쏟은 이유는 같다. 애플 제품은 구매자의 정체성을 상징한다. 또한 회사 밖에 있는 팬은 애플 추종자, 회사 안에 있는 팬은 애플의 정신을 지지하는 직원이라고 불린다. 이들의 상징, 즉 왓은 각자 다르지만 대의를 향한 헌신은 일치한다. 사람들이 이들을 보며 추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팬들이 구매 이상의 감성적인 신념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는 뜻이다. 이는 사실이다. 회사와 충성스러운 직원 그리고 고객 모두는 기존의 경계를 허무는 애플의 정신에 동의한다. 이들은 선한 혁명을 꿈꾼다. 잡스는 떠났지만 애플이 계속해서 신념의 방향을 지킨다면 대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애플의 Y가 명확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끌리는 것은 아니다.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의 가치관을 수용하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애플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점은 선호도와 상관없이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론에 따르면
혁신과 유형은 전체 인구의 2.5%뿐이다. 이 유형은 직감을 믿으며 다른 이들보다 큰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전 세계 컴퓨터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애플이 약 10%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대부분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상에 도전하는 정신을 반기지 않는다. 애플 직원이라면 기업의 성공 이유로 제품을 뽑겠지만 사실 그 정도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많다. 그래도 애플 제품이 더 낫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기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애플의 Y에 공감한 사람들에게는 애플 제품이 단연 최고일 것이다. 이 기업의 행보는 신념과 일치한다. 이들은 Y를 아주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제품명 맨 앞에 알파벳 I를 붙여 제품을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그저 알파벳 하나가 아니다. I는 나를 의미한다. 애플은 개인의 창조적인 정신을 지지하는 회사이며 제품과 서비스, 마케팅이 신념을 증명하고 있다. Y가 시작되는 곳 1415년 10월 말이었다. 프랑스 북부 아젠쿠르에서 영국군은 그들보다 규모가 훨씬 큰 프랑스군과 전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영국 국왕 헨리 5세의 전망은 좋지 않았다. 수적 열세를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상황을 3대 1쯤으로 추측했지만 역사학자 중에는 영국군이 6대 1까지 밀렸다고 보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헨리 5세에게는 수적 열세 말고도 다른 문제가 있었다. 영국군은 거의 3주 동안 400km가 넘는 거리를 행군했고 질병으로 40%의 병력을 잃은 상태였다. 반면 프랑스군은 휴식을 충분히 취했고 사기도 드높았다. 훈련 수준이 높고 전투 경험도 풍부했다. 프랑스군은 지난 전투의 굴욕적인 패배를 만회하고 복수하겠다는 생각에 부풀어 있었다. 게다가 그들의 장비는 영국군보다 뛰어났으며 갑옷도 훨씬 무겁고 두꺼웠다. 반면 영국군 갑옷은 프랑스군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얇았다. 하지만 중세 유럽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젠쿠르 전투 결과가 어땠는지 잘 알 것이다. 프랑스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지만 실제 승리를 거둔 쪽은 영국군이었다. 영국군은 프랑스군을 혼란에 빠뜨려 패배하게 만들 중요한 무기를 확보하고 있었다. 바로 장궁이었다. 영국군 장궁은 당시 사거리가 매우 긴 무기였다. 영국군은 무거운 갑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언덕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프랑스군에게 화살 세례를 퍼부었다. 화살이 힘을 발휘한 이유는 성능이나 사거리만은 아니었다. 화살은 끝이 뾰족하고 깃털이 달린 얇은 나무 막대에 불과했다. 이런 화살만으로는 칼에 맞설 수도 갑옷을 뚫을 수도 없었다. 영국군은 결론적으로 전장 경험, 훈련 수준, 병력, 갑옷 등 모든 요소에서 밀리는 셈이었다. 그런데도 이들이 장궁 하나로 맞붙을 수 있었던 비결은 장궁을 날아가게 하는 추진력이었다. 이 가는 나무 막대기 화살은 공기를 관통하며 한 방향으로 빠르게 날아가 힘을 얻었고 화살의 추진력으로 인해 이들은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런데 아젠쿠르 전투가 당신의 Y를 찾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화살은 목표물에서 180도 반대 방향인 뒤로 당겨져야 빠르게 날아가면서 힘을 얻으며 Y도 이 같은 방식으로 힘을 얻는다. Y는 성취하고 싶은 바를 내다보고 달성 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장조사나 고객, 직원 등을 심층 인터뷰에서 알게 되는 것도 아니다. Y는 오히려 현재 위치와 정반대 방향을 바라볼 때 드러난다. Y는 발명이 아니라 발견해 가는 과정이다. 애플의 Y가 1960년에서 1970년대 반체제 분위기가 강했던 시기에 시작됐듯 모든 개인이나 조직의 Y는 과거에서 출발한다. 이는 개인이나 조직의 성장 과정과 경험에서 생긴다.
모든 사람과 조직에는 Y가 있다. 조직은 신념을 보여주는 왓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회사란 창립자가 자신이 Y를 증명하려고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실행한 일이다. 영감을 불어넣는 모든 조직과 집단은 자신보다 큰 가치를 추구하는 열의가 있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Y를 명확하게 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자신의 직감을 믿으며 목적의식이나 대의, 신념에 충실할 수 있는 행동 원칙을 세우면 된다. 가장 어려운 일은 균형과 진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신념을 기반으로 회사를 세우고 제대로 된 확성기까지 만든 소수만이 다른 이들에게 열의를 불어넣을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은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력함으로 사람들을 이끈다. 회사나 조직, 그리고 사회운동의 Y를 아는 일은 언제나 한 가지에서 시작한다.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실패를 거듭하며 깨달은 진실. 나에게는 인생에서 잊히지 않는 시간이 있다. 2005년 9월에서 12월 사이 나는 밑바닥을 경험했다. 2002년 2월 사업을 시작했고 나는 매우 들떠 있었다. 옆에서 일을 지켜본 할머니는 그때 내게 에너지가 넘쳤다고 말한다. 내 목표는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내게 아메리칸 드림 같았던 일을 마침내 해냈다. 목표를 달성했다는 사실에 무척 뿌듯했고 날아갈 듯했다. 당신에게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슈퍼맨 주인공 조지 리브스 같은 포즈로 저는 기업가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하곤 했다. 이런 행동은 내 자부심을 보여주었다. 열의에 차있던 내 모습은 슈퍼맨 같은 사람이 아니라 슈퍼맨 그 자체였다. 사업가라면 누구든 알겠지만 사업이란 흥미진진한 경주 같다. 경쟁적 성향을 가졌거나 자신을 기업가라고 여기는 사람은 신규 사업체 90% 이상이 첫 3년 안에 망한다는 놀라운 통계 자료에도 주눅들지 않으며 오히려 활활 타오른다. 사업가는 자기가 3년을 넘길 소수라 믿으며 확률 자체에 도전한다. 열정에 끌려 비이성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행동을 하는 일은 어쩌면 기업가를 기업가답게 하는 부분일 수도 있다. 1년 뒤 우리는 자축했다. 회사는 망하지 않았고 역경을 이겨내며 꿈을 이루고 있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제대로 된 체계와 절차가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일을 어떻게 해냈나 싶은 생각이 든다. 어쨌든 내 사업체는 희박한 성공 확률을 깼다. 중요한 건 오로지 목표를 달성했다는 사실뿐이었다. 나는 통계 자료를 언급하며 중소기업 소유자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극소수 집단의 일원이었다. 하지만 4년째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기업가로서 발휘하던 참신함은 사라졌고 나는 더 이상 슈퍼맨 포즈를 취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내게 직업을 물으면 사업가가 아니라 기업 포지셔닝과 전략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일은 전보다 재미없었고 흥미진진한 경주로 느껴지지도 않았다. 내게 사업은 열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 뿐이었다. 게다가 사업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밋빛이 아니었다. 사업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다. 먹고 살 정도로 수익을 올렸지만 그 이상의 결과를 내지는 못했다. 우리는 포천 500대 기업에 속하는 대형 클라이언트와 일하며 나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경쟁사와 어떤 점이 다른지, 즉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그러니 어느 순간부터 이 분야의 다른 사람들처럼 나 역시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지, 다른 회사보다 어떤 점이 낫고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며 고객을 설득하려 애쓰고 있었다.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사실 회사가 희박한 확률을 이겨낸 것은 내 에너지가 넘쳤기 때문이지 사업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었다. 사업을 지속하려면 더 나은 체계와 절차가 필요했다. 이 사실을 깨닫자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머리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행동으로 옮길 수 없었다. 2005년 9월 나는 인생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걱정 없이 낙천적으로 살아온 나는 평소 불행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을 힘들어했다.
그런데 이 우울감은 그 느낌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우울감에 시달리자 부정적인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 회사가 망할 것만 같았고 집세를 내지 못해 아파트에서 쫓겨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직원들은 전부 나를 싫어하고 고객들은 나를 사기꾼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보다 똑똑해 보였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어 보였다. 그때 남은 힘으로 간신히 버티며 잘 지내는 척하느라 사업에 신경 쓰기가 힘들었다.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에 회사를 탄탄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책을 읽으며 성공한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다. 그런데도 좋은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사람들이 뭐라고 조언하든 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기분이 나아지기는커녕 힘들어지기만 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기업가에게 자살보다 나보다는 어딘가에 취직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매일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나아지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다. 그해 추수감사절 곧 매부가 될 사람이 어머니 집에 방문했다. 사람들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내겐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상투적인 대답만 늘어놓았다. 대화를 나누고 싶지도 않았고 그럴 힘도 없었다. 그런데 문득 진실을 깨달았다. 마의 3년을 넘겼으므로 통계자료에서는 어긋나지만 나는 결론적으로 실패자였던 것이다. 대학에서 인류학을 전공하고 마케팅과 광고업계에서 전략을 담당했던 나는 사람들이 특정 행동을 하는 이유에 줄곧 호기심을 느꼈다. 사회초년생 시절 이 호기심을 기업 마케팅 분야에 적용했다. 마케팅 업계는 모든 마케팅이 반은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누가 그 반에 들어가는 걸까? 나는 수많은 기업이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 회사를 내던져 사업을 한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웠다. 돈이 그리도 많이 드는 마케팅을 어떻게 동전 던지기 같은 성공 확률에 맡길까? 마케팅이 애초에 반의 확률로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남은 반의 성공 이유도 찾을 수 있으리라 확신이 들었다. 같은 수준의 자원이 있는 기업이라면 광고 대행사, 인재, 대중매체 접근성 등 여러 여건이 비슷할 텐데 왜 어떤 마케팅은 효과가 있고 어떤 마케팅은 효과가 없을까? 나는 광고업계에서 일하며 이런 경우를 수도 없이 목격했다.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팀이 광고 캠페인을 만들었지만 어느 해에는 흥행하고 다른 해에는 실패했다. 그래서 성공한 마케팅의 공통점을 찾아보기도 했다. 효과가 없었던 이유보다는 효과가 있었던 이유에 초점을 맞췄다. 다행히도 공부할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 애플은 어떻게 매번 경쟁사를 앞지를까? 할리 데이비스는 무엇을 잘했기에 사람들이 기업 로고를 문신할 정도로 충성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걸까? 사람들은 왜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좋아할까? 사실 별로 특별하지도 않은데 이런 고민들을 품으며 공부를 시작했다. 나는 이 기업들이 성공한 이유를 법칙으로 만들고자 했고 골든서클이라는 간단한 개념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이론을 딱히 알리지 않은 채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 이게 내게 흥미로운 프로젝트였을 뿐이고 실제로 어딘가에 적용하려던 목적으로 진행한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한 행사에서 내 마케팅 관점에 흥미를 보이는 사람을 만났다. 학구적인 가정에서 자란 빅토리아 더피 호퍼는 인간의 행동 이유에 관심이 무척 많고 나와 비슷했다. 나는 그녀에게 처음으로 뇌의 변형계와 신피질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후 이 주제에 호기심이 생겨 뇌과학 분야책을 읽기 시작했고 진정한 발견을 했다. 인간 행동의 생물학적 원리와 골든서클은 완벽하게 겹쳤다. 나는 효과적인 마케팅과 그렇지 않은 마케팅의 이유를 알아내면서 그보다 심오한 사실을 발견했다. 바로 사람들이 특정한 행동을 하는 이유였다. 동시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감에 빠졌던 이유도 깨달았다. 내가 겪고 있던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Y를 잊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때가 내 분기점이었던 것이다. 나는 Y를 다시 찾아야 했다.
내가 한 유일한 일.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그는 업계 전체를 바꾼 탁월한 Y 유형이었고 훌륭한 리더의 본보기이자 관점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힘든 시기를 겪었던 이유는 사업을 시작했을 때보다 무지해졌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방법이 아니라 관점을 잃은 상태였다. 무엇을 하는지는 알았지만 Y를 잊었다. 온 마음을 다해 열심히 달린다고 해도 눈을 감고 달리는 것과 눈을 뜨고 달리는 것은 차이가 있다. 3년간 나는 마음을 다해 달렸지만 눈을 감고 있었던 것임을 깨달았다. 열정과 에너지는 있지만 초점과 방향성이 없었다. 그래서 내 열정을 불러일으킨 것이 무엇인지는 다시 생각해내야 했다. 나는 Y라는 개념에 열렬히 동의했고 완전히 사로잡혔다.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 나에게는 돋보이는 특징이 있었다. 나는 학교나 직장에서 항상 낙관주의자였다. 주변 사람에게 어려운 일도 할 수 있다고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었다. 나의 특징이자 Y는 바로 사람들에게 열의를 불어넣는 것이었다. Y를 실현하는 일은 마케팅이든 컨설팅이든 분야와 크게 상관없었다. 어느 곳에서나 일하는 사람들이 각자 열의를 느낄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함께 세상을 바꾸는 것. 이것이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인생을 바칠 길이었다. 아마 헨리 포드도 나를 보면 보람을 느낄 것이다. 몇 달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자책했던 나는 드디어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다. 나는 먼저 실험 대상이 되어 이 개념을 실천해 보기로 했다. 내가 밑바닥을 경험한 이유가 정말 골든서클의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라면 균형을 바로잡아야 했고 Y로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모든 일을 Y에서 시작해야 했다. 이 책에서 내가 해보지 않은 개념은 단 하나도 없다. 나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확성기에 대고 Y를 전했다. 내 대의에 공감한 얼리 어답터들은 나를 본인의 Y를 실현해줄 수단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열의를 심어주고 싶은 사람에게 나를 소개했다. 혁신 확산 법칙은 그렇게 실현됐다. 골드서클과 Y의 개념이 나에게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싶었다. 그때 나는 특허를 내어 수입을 올릴지 무료로 널리 알릴지를 결정해야 했다. 결정의 기준은 내 첫 샐러리 테스트가 되었다. 그 결과 나의 Y는 사람들이 각자 열의를 느끼는 일을 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고 이 대의를 진정으로 실현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결정은 단 하나, 바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었다. 나만 아는 특제 소스나 비밀 레시피는 없어야 했다. 내 비전은 모든 사람과 기업이 자신이 Y를 발견하고 하는 일에 Y를 적용해 이익을 얻게 하는 데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Y의 개념과 자연스럽게 따라 발생하는 골든서클 패턴만 이용한다. 실험은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Y로 시작하기 전에는 강연을 요청받은 경험이 딱 한 차례뿐이었다. 그러나 Y로 시작한 후 국가를 막론한 다양한 청중 앞에서 골든서클을 주제로 연간 30에서 40번씩 강연했다. 기업가, 대기업, 비영리단체, 정부 기관뿐 아니라 미 국방부에서 합참의장과 공군 참모총장에게도 강연했다. 골든서클을 발견하기 전에는 군대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말이다. 또한 TV 출연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나는 Y로 시작하고도 2년이 지나지 않아 MSNBC에 정기적으로 출연하게 됐다. 이전에는 정부나 정치에 관련된 일을 한 번도 맡은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국회의원과 함께 일하기도 한다. 나는 전과 똑같은 사람이다. 예전보다 많은 지식을 알게 되지도 않았다. 지금과 이전의 유일한 차이점은 Y로 시작한다는 것뿐이다. 똑같은 직원과 장비로 콘티넨털 항공을 다시 일으킨 고든 배순처럼 나도 이미 알고 있고 행하던 일로서 일어섰다. 사실 나는 인맥이 넓은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많다. 나는 아이비리그 출신도 아니고 대학 성적도 평균 수준이었다. 심지어 아직도 회사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다. 사람들 대부분이 하지 않았지만
내가 한 유일한 일은 Y로 시작한 것밖에 없다. Today we celebrate the first glorious anniversary of the Information Purification Directives. We have created, for the first time in all history, a garden of pure ideology, where each worker may bloom, secure from the pests, obeying contradictory thoughts. Our unification of thoughts is more powerful a weapon than any fleet or army on earth. We are one people, with one will, one resolve, one cause. Our enemies shall talk themselves to death, and we will bury them with their own confusion. We shall prevail. On January 24th, Apple Computer will introduce Macintosh. And you'll see why 1984 won't be like 1984.